발산역에서 있었던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재명 대표께서는 6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셔서 진교훈 후보와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리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 아직까지 이제 자리에 나와 사진 찍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진교훈 후보가 마지막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교훈 후보 처음 전략공천 되고 나서 민서유라고 하는 방송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처음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좀 쑥스러운 면도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주 이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연설도 너무 잘했고 호소력도 있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고 본인이 전달할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걸 보니까 진교훈 후보가 이제 정치인으로서 모습을 완전히 갖췄다. 그리고 믿을 만하고 이제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설에서도 삶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함께 사진 찍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아까 이재명 대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집으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녹색병원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잠깐 들린 거거든요. 잠깐 들렸는데 거기서 했던 메시지도 정말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 그 쩌렁쩌렁하고 강인한 모습보다는 정말 목소리 톤은 낮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그 강인함이 묻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연설문을 갖고 연설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연설문이 준비하지도 않고 본인이 올라와서 그냥 하신 얘기잖아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의 진보를 믿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는 누가 맡고 있든 그게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가지고 역사를 방해해 보려고 하고 역사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고 말씀하셨고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역사의 진보를 막는 길을 타파할 수 있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하는 게 그걸 가로막고 민주주의 진보를 가로막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독재로 돌아가려고 하고 본인들이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만이 할 수 있고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투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국민은 물론 뭐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표가 저렇게 서서 목소리를 강한 톤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을 믿는다. 주권을 정확하게 행사할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의 그 지성을 믿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되돌아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언제나 백성들이었다고 그랬어요. 마치요 우리가 생각하면 임금이나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을 억압하고 자기들의 독재적인 발상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다 그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어느 아주 나쁜 군주들, 그러니까 독재를 하고 아니면 국민을 탄압하고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는 그런 군주들이 어느 군주가 잘 풀리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역사는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주권을 가진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권력자들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도 바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이 나설 때가 아닌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용감한 행동은요, 투표에 참여해서 본인의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명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강서구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강서구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해서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다. 이게 이 장벽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며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고 본인들의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행태를 하는 이 정권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거대한 장벽,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잘 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행태를 보면 그 장벽을 점점점 높게 쌓고 있어요. 국민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하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 대표님이 얘기한 그런 얘기잖아요.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다.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손잡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요, 현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세우는 또 그런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단결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정당 간의 차이가 될 수, 야당이라고 하는 정당 간의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같은 민주 진영이 있더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한 심판의 대열에는 그 누구도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가 윤석열 정부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무도한 행동을 처단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데 방해거리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게 방해 요소가 됩니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방법에 있어서 또는 어떤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도하게 반대 진영에 대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탄압을 하고 또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에는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그 장벽의 두께와 높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국민의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당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첫 출발점이 강서구청장 선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현 정부가 정권을 잡고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태원 참사도 그렇죠. 뿐만 아니라 최상병 순직 사고 관련해서 어떤 그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렇죠. 그것뿐만입니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어떻습니까? 이 많은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임명하려고 했던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나 청문보고 채택 없이 임명했던 18명의 장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잼버리 사태는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많은 일들을 보면 주권자로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또 업신 여기는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달라. 즉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이 따르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강서구청장 선거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국민들이 표로 심판해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물론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당장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조그만 구멍이 생기면 뚝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 조그만 피해일지 모르지만 그 조그만 피해가 총선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 시작이 어떤 시발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시각에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틴다고 해도 버텨질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주자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지자들은 비명계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부족하고 억울한 게 있더라도 잠시 제쳐두고 저 거대한 장벽을 우리 함께 손잡고 넘어가자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도함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일한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무너뜨려 가야죠. 그 장벽이 더 이상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그 장벽이 두꺼워져서 무너뜨리는데 더 많은 힘이 드는 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주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장벽을 쌓고 국민들의 언론을 탄압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탄압하고 비판도 탄압하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냥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따끔하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국민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손잡고 단결해서 단합해서 국민의 위대함, 역사가 진보하는 것을 우리 함께 증명하자고 그랬어요. 그 증명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현장에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 무도한 정부가 쌓아 올리고 있는 더 무도한 공산 전체주의와 같은 장벽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이 전체주의 아닙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와 협치하거나 합의하거나 논의하거나 토의하려고 하지 않는 행동, 이게 전체주의예요. 뭐가 전체주의입니까 대체? 그게 전체주의 아닙니까? 그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힘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하네요. 국민의 힘이라고 자꾸 국민의 힘이 당 이름이 생각이 나가지고 국민들의 힘! 짜증나네. 왜 그런 이름을 써가지고.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사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잖아. 지금의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분열과 대결로 가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를 그렇게, 아니 사실은요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검찰을 통해서 억압하고 탄압을 했습니까?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대화하자 그러잖아요. 영수회담하자고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협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야당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국회를 인정하지. 심지어 이건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요. 국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거부권 행사합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 놓으면 시행령 바꿔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고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서 올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임명해버립니다. 날리면 사태도 여러분 아시죠? 바이든 날리면 사태 뭐라 그랬습니까? 초기에 날리면 얘기 나오고 바이든 얘기 나올 때 욕설을 했다고 EXX 나왔잖아요. EXX는 나는 누구를 향해서 했냐고 얘기했을 때 미국 의회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한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국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의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거는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유일하게 법안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법안을 만들어서 행정부를 견제하려고 했더니 그걸 가지고 와서 거부권 행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탄핵도 물론 탄핵이지만 해임 건의안을 내면 한 번이라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면 국회가 표결을 통해서 해임 건의안을 냈어요. 지금까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임 건의안 내서 그걸 반대한 적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해임 건의안 내면 대부분 다 해임시켰습니다. 입법부를 존중하는 거죠. 국민의 대의기관을 존중하는 거예요. 입법부는 국민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곳이잖아요. 입법부가 통과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해임 건의안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대체 이 정부는 입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행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행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는 상태에서 국회의장을 한마디도 대통령한테 말도 못해요. 대통령이 국회 찾아왔을 때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법부를 무시하지 말라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준다는 말은 협치하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앞에서 싸우고 아니면 회의장에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의견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또 야당을 존중하고 특히 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잖아요. 거대 야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되는 게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경제를 보세요. 더 나은 삶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은 계속 빚을 내는 바람에 지금 개인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어요? 경제를 망가뜨려가지고 뭐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통치하는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경제가 계속 하향 곡선을 겪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선방을 했었습니다. 경제 잘 갖췄다고 칭찬을 받았었어요. K방역이 칭찬을 받았고요. 그렇게 성장시켜놨던 우리 경제를 망쳐놓고 있잖아요. 지금 수출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유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대체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제의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은 있긴 하는 거예요. 대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입만 열면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나아질 거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성과로 보여준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경제가 좋아진 거 있으면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경제가 좋아진다는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고 빨간불 지표예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사람 나와서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는 좋아질 거다. 하반기에 대해서 뭐가 좋아졌냐고 지금. 사과 하나도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에다요. 미국은 요즘 보니까 미국이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접촉하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화는 완전히 뒤로 밀어놓고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위험에 빠지면 누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어요?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은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중국과 싸우고 있습니까 대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우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그렇죠. 일본과의 관계 개선한다고 해서 일본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대체? 수산물도 수입해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어요.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해서 사과한 적 있습니까?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내 아들 딸들도 최소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희망 있는 사회,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사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의 잘못된 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경종을 울리는 방법이 뭐예요? 주권을 행사하는 거고 투표하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에게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회초리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대한 강물도 결국은 빗방울이 모인 것이다. 이게 뭐예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외치는 외침이 그냥 메아리가 없는 일방적인 외침으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하나의 외침이 모여지면, 그게 투표로 힘을 모으면 그게 심판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행동만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투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심판해야 돼요.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들, 무도한 행동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투표를 통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행동으로 증명해 주시라고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 국민들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증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 짧은 연설, 목소리의 톤은 약 힘이 빠졌을지 모르지만 그 메시지 내용에 들어있는 메시지만은 명확해요. 분명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의 행사는 투표를 통해서 가능해지고 그 투표가 결국 현 정부의 잘못되고 무도한 행동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도하게 흐르는 이 민중의 그 강물, 또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정을 절대로 정권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짜 뉴스라고 때려잡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고 정권의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그 많은 일들이 결코 계속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의연하게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의 상황에서도.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세요. 370배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본인 주변을 탈탈 털었습니다. 아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건을 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힌다고 하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도 본인과 대선 기간에 정적으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잖아요. 재판부가 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가능한데요? 뭐가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전에 구속영장 치고 나서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뭐가 있냐고요? 그 내용과 그대로 또 할 거예요? 재판부를 뭐 시험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법 법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저렇게까지 공격을 당하고 저렇게까지 무도한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의연하게 서서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은요, 저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결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국민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물론 0.7% 차이로 질 때 그때 2번을 찍었던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저는 그분들도 많은 부분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지금은 다른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최소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정치하는 행태를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는 그걸 믿는다고 저는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웬만큼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요, 저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연설한 거 들어보세요.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동은 조목조목 지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대화하자고 얘기합니다.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삶이 팍팍하잖아요. 해결 방안을 이 정부가 못 내고 있잖아요. 대한정당인 민주당이 내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치하자는 것이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민생 살리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추경도 편성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돕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민생을 구하는 일에는요, 여야가 따로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밉지만 우리 국민들이 민생을 살리는 일에는 그래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저런 발언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잘못된 기득권 세력이나 아니면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마음이 대통령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마음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을 왜 잡은 거예요 대체? 권력을 잡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측근들이나 본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본인의 권력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렇게까지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김행 후보자도 보세요. 그 정도 되면 사퇴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물러나든지. 아니 생각을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청문회 받다가 도망을 가요? 도망이라는 표현은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인데요. 청문회 받다가 후보자가 상임위원장이 출석을 하는데 출석도 안 하고 보통 후보자는요. 그 상임위원장이 그 청문위원회 위원장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어요. 누구든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득해서 떠나든지 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구한 적 있어요? 여당 의원들이 나가자고 하니까 함께 따라 나갑니까? 그게 후보자가 할 일입니까? 면접 보러 와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 글들이 많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잖아. SNS에 떠돌고. 면접 보러 온 사람이 갑자기 면접장 뛰어나간 거예요. 그럼 불합격이지. 그게 합격입니까? 면접 보러 국민들 앞에서 면접 보러 온 사람이 국민을 대표해서 물어보는 면접관들이 출석하라고 하는데 출석도 안 해. 그럼 불합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해버려. 청문회가 왜 있는 거예요? 면접을 왜 본 거예요? 시험을 왜 본 거예요?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게 부정 아니에요? 그게 공정입니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외쳤던 공정이냐고요. 그게 MZ세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공정입니까? 면접 심사 보는데 면접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나가버린 사람을 불합격이라고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심사위원들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불러다가 임명을 해버려. 그게 공정이요? 그게 정의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신원식 장관도 보세요. 그 임명을 해버렸어요. 신원식 장관 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입으로 차마 옮길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런 사람을 뭐 자연인으로 있었으니까 괜찮다고요? 이것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나 그전 정부에서도요. 자연인으로 공직자 하기 전에 했던 일들 때문에 다 낙마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왜 공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그런 사람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도하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장관을 안 치고,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통일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 쳐요. 문체부 장관은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만든 블랙리스트에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본인은 아니래요. 또 여러분 아시죠? 욕설 파문, 본인 욕설 안 했대요. 영상 다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세요. 뭐 좋아요. 영상이 흐릿한, 날리면 2탄인 줄 알았어. 날리면 때도 그러더니 뭘 이게 대통령 따라가는 거예요 장관들도? 그 얼굴 표정을 보라고 손짓을 보고, 그게 그러면 욕이 아니면 뭡니까 대체? 칭찬해 줬나요?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임명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사청문, 인사검증 열심히 하겠다고 법무부로 데리고 가지고 왔잖아요. 인사검증단. 인사검증단 원래는 인사혁신처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더니 제대로 인사검증 한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 인사도 엉망. 지금 장관 3명, 이번에 장관, 그 전에 장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투성이인 장관들 인사청문회에서 다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아니 주식 이동상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듭니까 지금? 책임을 지지도 않아. 아니 사과도 안 해요. 그렇게 인사검증 못한다고 예전에요.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인사검증 제대로 안 한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뭐 인사청문 보고 채택도 안 됐는데 임명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해댔어요. 국민의힘이. 본인들 돌아보세요 제발.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또 인사검증한다고 본인이 미국까지 가서 무슨 그 출장도 갔다 왔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 보고 오겠다고. 뭘 보고 온 거예요 대체 그때 가서? 또 몰타에 가서는 몰타 갔다 왔잖아요. 몰타 한동훈 장관. 왜 갔냐고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죠? 부산 엑스포 유치하러 갔대. 갔다 온 뒤에 몰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사우디 지지한다. 뭐 하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왜 본인의 업무도 상관없는, 업무와 관계도 없는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해서 출장을 갑니까 대체? 몰타라는 나라에 왜 가신 거예요? 법무부 장관 업무예요? 부산 엑스포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그거 갈 일입니까 몰타에? 왜 가는 거죠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양인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화가 나겠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대체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금 2차 방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예산을 써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 정부예요? 그 돈 누가 낸 돈입니까? 일본 국민이 낸 돈이에요? 일본 도쿄전력이 낸 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낸 세금 가지고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광고를 해댑니다. 온갖 열차에. 심지어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광고한대요. 마트에 카트에 붙어있는 조그만 광고들 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대통령은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외 순방을 가요. 전용기 타고 세금 들어가죠. 그것도 성과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사우디와 대응해서 우리 부산 엑스포 유치한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다니시는데 결과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물론 저도 부산 엑스포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데 결과를 두고 보자고요. 그렇게 뻔질나게 매번 가시잖아요.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국내는 지금 이렇게 정치가 어렵고 힘들고 국내 국민들은 힘들어하는데, 더 황당한 거 말씀해 드릴까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장학금을 주는 우리 예산으로 장학금 준대요. 우리 대학생들은요? 우리나라 서민들은요?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은요? 그 사람들에 들어가는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학생들한테 장학금 줍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체 누구를 대표하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냐고요? 우크라이나 학생들한테 돈 줄 돈 있으면 우리 대학생들한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제발. 힘들게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하는 또 공부하는 그 학생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 R&D 예산 다 삭감하고. R&D 예산 삭감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공대에 지원해서 연구원으로 나갈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우크라이나 학생들한테는 장학금 주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대체 지금? 자기 집에 어려운 거나 좀 돌보세요. 밖에 나가서 인심 좋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인심 좋은 대통령이야. 우리 국민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정부 비판하면 가짜뉴스라고 그거 때려잡고 정부 비판하면 그거 수사하고 이러잖아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대체? 저는요 이번 그 강서구 선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서구 선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보궐선거는요 앞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저는 강서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김기현 체제가 무너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왜? 김기현 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듣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공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는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제 예측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그 얘기 나왔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상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도권 위기론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저는. 그리고 외곽에 있는 국민의힘 예전에 국민의힘 시절 누구야? 이전 대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목소리 낼 거예요. 그리고 공천에서 만약에 국민의힘 이제 그 지금 현역 의원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낙마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 세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조그만 선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그만 구청장 선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저는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총선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결과를 낳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겁니다. 제가 압승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거예요. 않을 건데 저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일정 부분에 그게 분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새로운 세력들이 하나의 그 보수 진영의 세력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선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조그만 서울의 구청장 선거이긴 하지만 이 선거가 바로미터가 돼서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총선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 상황까지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청장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요. 그것도 격차를 가능한 한 크게 내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세력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대표를 통해서 이용해서 활용해서 검찰들 또는 전직 지금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꽂아서 친정부의 어떤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많이 당선시키려고 할 겁니다. 왜? 만약의 경우에요. 민주당 200석 또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 200석을 가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200석을 못 받게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본인이 탄핵안 발의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제대로 잘 투표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경원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게 하고 당선도 그냥 붙어있는 그런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국민의힘 내부에 또는 국민의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의견이 충돌해서. 그러면요. 아직 선거법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국회의장은 개정하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민주당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그러면요. 예전의 선거제도 그대로 선거가 또 치러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민주당도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새로운 당으로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입김 아래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이 새로운 세력화의 주축이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요 새로운 정당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거기에다가 이번 선거는 물론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렇지만 총선도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게 될 겁니다. 중간 평가
현 정부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뭐 TK 지역이나 PK 지역이나 서울 강남 지역도요 국민의힘으로서 장담 못해요. 만약 그런 환경이 된다면. 왜냐하면 만약에 무소속으로 현역 의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럼 표가 분산되잖아요. 거기에다 중간 평가에 대한 그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면 민주당 후보가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몰라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게 뭐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이 돼야 돼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고 격차가 커지잖아요.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진 않을 거, 비대위로 가진 않을 거예요. 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체제로 가는 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세력들이 외부에서 세력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표는 분산되는 거예요. 보수표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차후의 정치 지형이나 내년 총선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다, 시작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요. 진교훈 후보가 그것도 큰 격차로 이겨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이 그 일에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친척이 있든 지인이 있든 이 강서구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독려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투표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냥 열불을 내면서 계속 얘기를 했네요. 톤이 좀 낮아졌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했어요. 말을 빨리 했습니다. 어쨌든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강서구청장 집중 유세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이제 회복을 하시거든요. 회복하러 가는 도중에 강서구청장 집중 유세 발산역에서 있었던 집중 유세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님 감사드리고요. 참여하셔서 발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함께 얘기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대선의 무슨 연설 현장인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하실 때 저희 오마이TV에도 거의 18,000명 죄송합니다. 18,000명 정도 들어오셔서 함께 보셨는데 그렇게 뜨거운 열기가 전달된 거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 표가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 말씀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게요? 선거는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긴다고 생각해도 진다는 마음으로 뛰어야 돼요. 절박함이 필요해요. 선거에서 절박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절박함을 가지고 가야 돼요. 끊임없이 절박함으로 가서 반드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듯이 강서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해서 차후에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전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마이TV는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늘 드리는 말씀이죠.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지원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이루어집니다.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윤석열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이제는 유인천 문화부 장관, 문체부 장관까지 내세워서 언론 압박을 할 걸로 보여져요. 탄압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오마이TV는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어떤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꺾이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꺾이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중꺾막 끝까지 갑니다. 정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그리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지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오마이TV는 늘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채보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박찬대 의원과 함께 승리의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수요일날 제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방 기자가 어라니요. 개표 방송에 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기자가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방 기자라 하면 지금 저와 함께 제작을 하고 있는 기자를 얘기합니다. 나타나겠습니다. 승리의 함성을 함께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의리를 지키면서 오마이TV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 지금 몇 명 계시죠? 지금도 한 6,500명 정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기간,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